자, 실행되는 출력문에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 적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if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if문은 언제 실행된다? 조건 시기 참인 경우에만 실행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결과값이 true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실행된다 안 된다?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은 실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int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지금 할당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a는 뭘로 봐야 된다? 그렇죠. 10으로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10과 10은 같다, 다르다? 같죠. 그러니까 참 1 적어주면 되고. 자, 근데 10과 10은 같지 않대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니까 거짓 적어주면 되겠죠. 자, 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니까 거짓이. 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크진 않지만 같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참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b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도 10이고 b도 10이죠. 그러면 10과 10은 뭐죠? 같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참이죠. 자, 그 다음에 불리언. 자, 제가 불리언은 뭐라고요?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c라는 변수에는 뭐만 담을 수 있다? true 아니면 false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당황해 하는데 이건 뭐예요? 자, a는 10이고 b도 10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건 뭐예요? 이 변수 c에다가 이 계산된 결과를 대입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된 결과가 뭐예요? 10과 10은 같지 않다. 계산된 결과가 뭐죠? 같은데 같지 않다 했으니까 false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라는 변수에는 뭐가 할당되는 거예요? false가 할당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으로 c라 했을 때 얘는 뭘로 봐야 된다? false로 봐야겠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false니까 거짓 적어주면 되겠죠. 자, 거짓 3이네요. 자, 그 다음에 false랑 같다고 했네요.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맞는 말이니까 참 적어주면 되겠죠. 참 4. 자, 그 다음에 아까 논리연산자 중에 not 연산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not 연산자는 말 그대로 반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반적인 숫자를 반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0 반전시키려면 뭐 할 건데요? 그죠? 오직 이 not 연산자는 논리형 타입만 반전시킬 때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를 반전시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c는 false이기 때문에 false를 뒤집는다, 반전시킨다. 뭐예요? 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5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소가로가 등장했네요. 자, 이 소가로 방금 계산했죠? 소가로 안쪽부터 계산하니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참이었죠? 그러니까 true를 또다시 뒤집으면 뭐겠어요? 거짓이겠죠. 그죠? 그래서 거짓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d라는 변수에 true가 들어왔네요. 자, false랑 true는 같지 않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이렇게 참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논리연산자랑 그 다음에 엔드연산자가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산자 우선순위 중에 논리연산자랑 비교연산 중에 뭐가 제일 높아요? 비교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연산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된다. 어디서?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딱히 소가로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20은 2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참이니까 true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은 3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참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여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true랑 false랑 같지 않대요. 맞는 말 틀린 말? 참이죠. 그죠? 자, 10은 10과 같지 않다. 맞는 말 틀린 말? 거짓이니까 false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얘가 소가로로 이런 식으로 쳐있지 않는 이상.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true and true래요. 자, and 연산자는 뭐라고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그 결과가 뭐다? 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참이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앞에서 계산했죠? 참이죠.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오면 그 결과값이 뭐다? false다. 그러면 얘는 그 결과가 거짓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거짓 5네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뭐예요? 10은 10과 같지 않다. 맞는 말 틀린 말? false죠. 자, 10은 2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10은 2보다 작다. 뭐예요? false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false, 5월 false네요. 자, 5월 연산자는 뭐라 했죠? 5월 연산자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거짓이면 그 결과가 뭐다? 거짓이다. 아, 잠깐만요. 제가 앞에 문제 제가 잘못 푼 것 같거든요. 자, 지금 true and false잖아요. 아, 얘 true and false가 맞군요. 자, 문제가 아까 뭐였죠? 자, 이게 맞죠? 자, 한번 다시 볼게요. 한 번 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짓인 것 같은데, 자, 얘는 true죠. 그 다음에 얘도 true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였죠? true죠. 그 다음에 얘는 false죠. true 맞고요. true 맞네요. 잘못 푼 줄 알았어요. 자, 거짓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false죠. 그죠? false. 그 다음에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false죠. 그럼 false or false. or 연산자는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거짓이면 그 결과가 뭐다? 거짓이다. 그러면 거짓 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실행해보면 여러분들이 참만 출력돼야 됩니다. 참. 그래서 참만 출력돼야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거짓 출력되신 분들은 문제를 잘못 푼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죠. 자, 두 정수를 비교해서 왼쪽 수가 크면 레프트 또는 오른쪽 수가 크면 라이트를 출력해달라.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조건문을 짜주면 되겠죠. 어떻게? 만약에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때는 뭐 출력해라요? 레프트 출력해주면 되겠죠. 레프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자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다. 그러면 이때는 뭐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라이트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자 레프트랑 라이트는 같다. 그러면 이때는 뭐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equals 이거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당연히 같기 때문에 뭐가 출력되는 거예요? 당연히 equals가 출력되겠죠. 근데 여기를 20 이렇게 두게 되면 뭐가 출력된다? 라이트가 출력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40이라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프트가 출력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코드를 잘못 짠 거예요? 잘 짠 거예요? 잘 짠 거죠. 그죠?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 변수 값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건문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뭐라 했어요? 양립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코드를 짠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 else if와 else를 잘 활용해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조건문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이 앞에다가 else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se를 붙여주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양립할 수 없다. 지금 기존의 조건문이 3개의 덩어리였다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가 참이면 당연히 얘 출력해주고 얘네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고, 만약에 얘가 거짓이다? 그럼 만약에 얘가 참이래요. 그러면 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근데 얘도 참이 아니고 얘도 참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얘가 참이니까 그럼 얘를 출력해주는데 굳이 그러면 얘네들이 참이 아닌데 얘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한다? else로 쓴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조금 더 아름다운 구조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값을 바꿔보면서 한번 실행을 해보셨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문제는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해달래요. 4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고 그 중에는 2가지 방법은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 풀래요. 자,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푸냐?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지금 당신의 나이는 20살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문제를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 그냥 코드부터 무작정 마구잡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키워드를 따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코드를 어떻게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생각도 하기도 전에 코드부터 쓰는 거는 올바른 코딩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쓰기 전에 먼저 내가 뭘 작성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코드를 쓰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조건에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말만 딱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할인 대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19세 이하 또는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이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있는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만약에 이거 버전 첫 번째예요. 만약에 age가 19세 이하이거나,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뭐 써야 된다? 5월 연산자를 써줘야 된다. 에이지가 60세 이상이거나, 그쵸? 자, 이때는 뭐래요? 할인 대상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지금 20이라 했을 때 얘는 뭐예요? 여기 걸려요, 안 걸려요? 당연히 안 걸리겠죠. 그쵸? 5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돼도 참인데 요의 에이지가 20이라 했을 때 얘도 거짓, 얘도 거짓이니까.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거에 맞게끔 조건문을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인데 요게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 이상? 에이지가 20살 이상인 경우. 그쵸? 그 다음에 조건문 안에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하나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중첩 조건문이라는데, 중첩해서 조건문을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그냥 중괄호 쓴 다음에 조건문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 미만? 60살 미만. 그러니까 60세 이하인 거죠. 60살 미만이라 할까요?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니까. 자, 이때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할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얘는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조건문이 참인지 일단 거짓인지 판단합니다. 만약에 에이지가 20살 이상이래요. 참이네요. 그쵸? 참이면 어디로 내려온다? 얘로 내려오는 거예요. 얘로. 그러면 얘로 내려와서 만약에 그 조건이 참이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답이 아닌 거잖아요. 얘가 참이 아니니까 얘는 출력을 안 해주는 거니까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이거를 10으로 바꿔볼게요. 10은 할인 대상인가요? 할인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지만 60세도 마찬가지로 할인 대상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20이라 썼어요. 할인 대상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어떻게 줄였을 수 있어요? 어차피 얘는 둘 다 만족해야지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를 출력하면 되니까 어떻게? 엔드 연산자를 써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게 가능하다. 왜요? 얘는 어차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했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를 출력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정답이라면, 자, 어차피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한다? 여기다가 뭘 붙인다? else를 붙이면 된다. 그러면 이지선다인데, 이지선다도 마찬가지로 얘가 1번이 정답이 아니면 굳이 2번 요거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 뭐 쓴다? else 쓰면 된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답을 썼는데 어느 거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왔는데 어느 거는 할인 대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 푼 거예요. 자, 그러면 버전 세 번째 버전.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풀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풀어서. 자, 풀어서 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에이지가 20살 이하일 때, 자, 20살 이하일 때,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19살이죠? 맞나요? 19살. 19세 이하일 때는 할인 대상이, 할인 대상이잖아요? 할인 대상.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면 돼요? 에이지가 몇 살 이상? 60살 이상일 때는 할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코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20살 이상이고 60살 미만이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이때 어떻게 써주면 돼요? 만약에 에이지가 20살 이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쓸게요. 자, 에이지가 60살 미만이래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면 이거는 제대로 된 코드일까요? 잘못된 코드일까요? 잘못된 코드예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코드를 작성할 때 if문을 느려뜨려 놓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코드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써줄 때 어떤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 즉 복수계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게 되면 뭐다? 복수계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코드를 작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버전 1, 2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오죠. 할인 대상 또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버전 3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두 개가 나와요.
자, 보이시나요? 두 개가 나와요. 자, 제가 이거를 바꿔볼게요. 10살로 실행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두 개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에이지가 10이라 했을 때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거 참이죠. 참이니까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또 나오는 거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문을 짤 때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그래서 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된다? 요 안쪽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굳이 얘를 어떻게 한다? 조건문을 느려뜨려 놓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합쳐 놓는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얘네들은 할인 대상 그러니까 요게 아니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else로 바로 빠져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변수값에 의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짜도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짜도 되고, 요렇게 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도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ND연산자, 5월연산자 요걸 쓴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보라고 한 거는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짤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드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